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해설진조차 말을 아낄 수 없었습니다. 박정아가 이 정도 공 처리도 못한다면 그게 바로 지금 박정아의 수준 아니냐는 뉘앙스의 발언이 방송 중에 그대로 나왔죠. 프로 해설자가 카메라 앞에서 특정 선수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상황이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위기 국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팬들 역시 같은 장면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팀의 문제는 단순한 연패가 아닙니다. 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박정아가 흔들리면서 팀이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팀 시스템 붕괴가 박정아의 붕괴를 불러온 걸까요? 오늘 이 배구 이슈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의 추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균열의 출발점은 무엇이었는지, 감독의 발언이 의미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의 본질은 정말 실력이었을까요? 개막 후 8경기 6승 2패. 페퍼저축은행은 한때 리그 판도를 흔들며 상위권까지 위협했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였던 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4연패, 그리고 이어지는 경기력 하락은 그 초반 상승세가 완성된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 팀들의 분석이 끝나기 전까지 유지됐던 일시적인 안정 구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이의 폭발적인 화력, 신마무라의 중앙 속공, 박은서와 박정아의 득점 지원, 그리고 상대가 페퍼의 공격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기 전이라는 타이밍. 이 요소들이 맞물리며 잠시 동안 구조적 약점이 가려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팀이 페퍼의 공격 루트를 분석하고 리시브 이후 이어지는 세트 패턴을 완전히 읽기 시작하자 팀 전체는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다시 말해 초반 상승은 실력의 증명이 아니라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착시 현상에 가까웠던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는 세터 포지션입니다. 감독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팀 붕괴의 근본 원인입니다. 페퍼의 세터진은 각자 장점은 있지만 누구도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박사랑은 빠른 템포와 과감한 분배가 강점입니다. 하지만 볼이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속공이 무력화됩니다. 박수빈은 기본기와 토스 감각,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압박이 걸리는 후반부 세트에서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누구를 세터로 써도 단 한 명이고 그 한 명의 한계가 팀 공격 전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세터가 흔들리면 템포가 무너지고 중앙은 사라집니다. 상대는 측면에 집중합니다. 조이의 공격은 높은 블로킹에 막힙니다. 공격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세터는 다시 위축됩니다. 공격은 더 단조로워집니다. 이 반복.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이 피할 수 없는 악순환 속에 갇혀 있습니다. 팀 전술에서 가장 위험한 딜레마는 공격, 리시브, 득점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페퍼의 현실은 단순합니다. 리시브와 득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페퍼가 가진 자원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증폭시키는 구조로 얽혀 있습니다. 공격을 강화하면 리시브가 무너지고 리시브를 살리면 득점력이 떨어집니다. 이 균형을 깨지 못하는 한 지금의 하락세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리시브를 안정시키면 공격력이 떨어지고 공격을 살리면 리시브가 무너집니다. 결국 누가 들어오든 팀의 한 축은 반드시 붕괴되는 구조죠. 이건 단순한 선수 기용의 문제가 아니라 스쿼드 자체가 가진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한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는 식의 간단한 해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적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박정아입니다. 박정아는 이 팀의 상징이자 핵심 선수입니다. 연봉 7억 7,500만 원, 팀 내 최고 연봉자이자 전 국가대표, 리그 정상급 공격수. 하지만 동시에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여일까요? 이건 박정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팀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큰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는 포지션이 바로 주 공격수이기 때문입니다. 세터가 흔들리면 박정아의 타이밍이 어긋나고 결정력이 떨어지며 리시브까지 불안해지고 공격 효율은 다시 급격히 낮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경기, 심지어 한 세트 안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즉, 박정아가 무너져서 팀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팀이 무너지기 때문에 박정아가 무너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최고 연봉자에게 쏠립니다. 해결해야 한다는 기대가 큰 만큼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개인 SNS 게시물 삭제 논란까지 겹치며 심리적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표정의 변화, 이 팀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전술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실책 후 눈을 피하는 모습, 세트 후반 리더십의 부재, 할 수 있다는 확신 대신 또 실수할까 하는 불안. 득점을 해도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습니다. 이 장면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경기력 이전에 팀 문화와 자신감이 먼저 붕괴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개인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반등의 신호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반등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희망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조이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외국인 에이스입니다. 신마무라는 중앙에서 꾸준한 득점과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혜림은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컨디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박은서는 측면 공격에서 분명한 성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단 두 가지입니다. 세터의 안정감, 그리고 리시브 라인의 재정비.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패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제가 해소된다면 시즌 초반 리그를 흔들었던 그 강력한 페퍼저축은행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특정 한두 명의 부진으로 무너진 팀이 아닙니다. 세터에 대한 불안, 리시브 라인의 불확실성, 단조로운 공격 패턴, 조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박정아의 슬럼프,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 그리고 무너진 분위기.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 연패가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터만 안정되면 달라진다. 문제의 출발은 연봉이 아니라 공이다. 스쿼드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리시브와 공격,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가장 무서운 건 공격에 들어가기 직전 선수들의 표정입니다. 이미 분위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감독이나 특정 선수를 탓할 단계가 아니라 이 팀의 현재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팬 여론의 방향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본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려는 흐름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시즌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자 배구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이소영에 이어 박정아 역시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팬들 사이에서 도는 과장된 루머 혹은 감정적인 반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기록을 하나씩 뜯어보고 장소연 감독의 최근 기용 패턴을 살펴보고 벤치 선택과 팀 분위기까지 함께 놓고 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박정아는 더 이상 부진한 주전이 아니라 출전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고연봉 선수에 가깝습니다. 출전 시간은 눈에 띄게 줄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받지 못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경기에서는 코트에 서지 못한 채 벤치에 머무는 장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아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이제 가십이 아니라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박정아가 점점 코트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장소연 감독이 그녀를 기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상황이 이소영의 계약 해지 과정과 겹쳐 보이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자 배구에서 선수의 부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짧은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감독이 그 선수를 완전히 배제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박정아는 선발에서 밀려났고 세트 후반 핵심 구간에서도 제외됐으며 심지어 경기 전체를 벤치에서 지켜본 날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여자 배구에서 특히 고연봉 선수를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보통 고연봉 선수들은 성적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의 버티는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경험, 이름값, 반등 가능성 때문이죠. 하지만 장소연 감독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팀 구상에서 중심이 아니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박정아의 기록을 보면 출전 대비 득점은 급감했고 공격 성공률은 리그 평균 이하로 떨어졌으며 공격 점유율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터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벤치 역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시즌 초반도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닙니다. 팀은 연패에 빠져 있고 당장 결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박정아가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감독의 판단이 이미 내려졌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이소영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진, 출전 감소, 사실상 전력 요약 계약 해지. 그 과정에서 사용됐던 표현 역시 비슷했습니다. 선수에게 부담이 된다. 팀을 위한 선택이다. 지금 박정아의 상황은 그때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선택은 언제나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말보다, 인터뷰보다, 기사보다도 코트 위의 기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박정아는 그 코트 위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슬럼프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다가오는 계약 해지의 전조일까요? 박정아는 현재 페퍼저축은행에서 연봉 7억 7,500만 원을 받는 리그 최고 수준의 고액 연봉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퍼포먼스는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을까요? 이번 시즌 박정아의 경기당 평균 득점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3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고 공격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팀 공격의 중심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세터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승부처에서 공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무득점 경기. 고액 연봉을 받는 베테랑 국가대표 선수가 코트에 서고도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박정아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 심지어 신인 선수들조차 두 자릿수 득점과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FA 선수들과 비교해도 격차는 뚜렷합니다. 비슷한 연봉대의 선수들은 최소한 팀 전술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득점이 안 되더라도 서브, 수비, 블로킹 등 다른 영역에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박정아는 공격, 수비, 전술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젠 연봉이 아니라 이름값만 남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력이라면 FA가 아니라 방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단 한 시즌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짧은 부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락세는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이어졌고 올 시즌 들어서는 출전 시간과 팀 내 비중 모두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구단과 감독이 박정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이 아닌 팀의 입장에서 돌려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런 상황에서도 박정아를 붙잡고 있을까요? 혹은 정말 붙잡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선수의 이름이 아니라 팀의 구조에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당장 결과가 필요한 팀입니다. 신생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플레이오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단계이고 더 이상 성장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페퍼의 공격 라인은 조이라는 외국인 에이스, 아시아 쿼터 신마무라, 그리고 국내 자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정아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페퍼가 요구하는 공격은 속도, 파워, 그리고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결정력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한 번의 공격으로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정아는 이 흐름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공격 템포는 느리고 결정력은 떨어졌으며 전성기 시절 갖고 있던 실수 관리 능력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박정아는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선택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베테랑보다는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당장의 완성도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원을 쓰는 쪽이 팀 전체에는 훨씬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봉입니다. 박정아의 고액 연봉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셀러리캡 구조 안에서 한 선수에게 많은 금액이 묵일수록 다른 포지션을 보강하는 건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이미 여자배구 전체가 고액 연봉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소영의 계약 해지 이후 구단들은 더 이상 이름값 있는 파에게 쉽게 큰 돈을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페퍼저축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박정아가 현재 팀 전술에서 핵심 자원이 아니라면 이 연봉은 투자라기보다 부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박정아의 계약 해지, 과연 현실적인 시나리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미 중요한 경기에서도 박정아를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순간 변화를 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팀이 전술적으로 박정아가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황은 선수 본인에게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출전 기회는 줄어들고 비판은 거세지며 팀 내 입지는 점점 약해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수는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커리어를 벤치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찾느냐. 물론 계약 해지는 구단에도 선수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이미지, 이후 커리어와 삶의 만족도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황이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경기 중계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임시 감독 여연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고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나갈 거야. 아니면 나가기 싫어. 벤치에 있던 선수에게 던진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극적인 플레이는 이어졌습니다. 그 장면의 주인공은 킹겔라였습니다. 아시아 쿼터 전체 3순위로 지명되며 팬들의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죠. 하지만 시즌이 진행될수록 들쭉날쭉한 경기력, 선택에 대한 확신 부족이 겹치며 기대는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승을 노리려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록만 봐도 팬들의 불만이 어디서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방향성과 선택을 놓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